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2025년 최대 21만 달러 전망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황소장에서 이 최대 21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주요 예측 도구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가 발표한 차트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지표는 이제 터미널 가격과 그리고 델타 톱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역사적으로 신뢰받는 가격 예측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약 21만 달러 지점에서 두 개 지표가 둘 다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가격 예측에서. 이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목표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터미널 가격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익명의 온체인 분석가인 체크메이트가 개발한 도구라고 해요. 이 비트코인의 고정된 2100만 개 공급량을 계산에 반영해 이 터미널 가치를 산출을 합니다. 이는 과거 시장 정점을 효과적으로 예측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델타 톱은 이제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를 결합해서 주기적 고점을 찾아내고 있는데, 특히 2017년 비트코인의 2만 달러 정점과 이제 맞아떨어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전망을 한 내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면 터미널 프라이스라는 게 이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이 이제 델타 탑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대부분은 이제 고점을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지금 과거를 예측했을 때에는 이 빨간색인 이 터미널 프라이스가 고점에 그래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고점을 찍었을 때에도 거의 빨간색 이 라인 터미널 프라이스와 비슷했고, 그리고 두 번째 2022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빨간색 라인이 거의 고점이었죠. 그 이상이 또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긴 했지만 거기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하락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참고적으로 볼만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지표가 이제 같이 똑같이 21만 달러에 지금 겹쳐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지표가 이제 가리키는 최고점이 지금 21만 달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각세 전망에 이 두 가지 도금에만 이제 국한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024년 10월 금융연구기관 번스타인은 이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은 해당 ETF가 시장 정점에서 총 1,900억 달러의 운용 자산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가져와 봤는데요.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입니다.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고점, ATH죠. 이 탑을 이제 지지선 삼아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지선을 도약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15만 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채널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고요. 이 저점은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트렌드 라인으로 봤을 때에도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과거 정고점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만 달러까지 이제 다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분석입니다. 자,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다시 차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동안 이제 계속 횡보만을 이어가다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살짝 바꾼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았다라는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계속 하락세만 나오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방향성을 좀 위쪽으로 잡는 것 같아서 좋고요. 이게 좀 잘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200% 상승 여력 있다. 장기 보유자들 본격 매집 시작이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유명 분석가 크레더블은 현재 시장의 약세 심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 보유자의 매집 재개가 중요한 상승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롱텀 홀더라고 하죠. 장기 보유자들이 몇 달간 68,000에서 11만 달러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는데 4월 들어서 그 흐름이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5일 이상 BTC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더블은 이와 같은 LTH의 누적 매수는 과거 강세장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BTC가 이전 고점을 넘는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내에서 최대 상승 여력은 현재 가격 대비 2배에서 3배, 즉 최대 200%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 국면이다라고 아주 좋게 해석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약세장 아닌 조정 국면이다. 크립토컨트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락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이 어떤 국면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크립토컨트 퀵테이크는 이 순이익률을 보면 이번 하락이 전형적인 약세장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에 불과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현재 약세장보다는 일반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 약세장으로 전환됐던 시기에는 큰 폭의 상승 이후에 대부분 나타났었고, 수익률이 급등했다가 이후 가격이 평균 매입 단가 이하로 떨어지면서 순이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는 과거 약세장에서 반복된 패턴이었고, 이 경우 차트에서 붉은 박스로 표시되는 큰 폭의 이익 하락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트 보시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 순이익률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 있죠. 빨간색 부분이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됐을 때의 모습인데, 그 폭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엄청나게 깊게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칸까지 거의 내려왔어요. 보니까 200.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었을 때에는 이것보다 순이익률이 훨씬 더 좀 낮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뭐 코로나 때 빼고는 대부분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번에도 똑같이 순이익률이 그 정도로 낮게 나오지는 않았었고, 약세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지 않는 상황이라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조정장처럼 그냥 그 정도의 조정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큰 폭의 하락들이 나와줬을 때 이제 약세장 국면으로 전환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장님도 코인 사태, 트럼프가 띄우더니 국내 시총 100조 원 돌파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자산시장,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 홍콩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으로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2024년 지급 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04조 1000억 원. 지난해 이제 10월 말 시가총액이 58조 원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죠. 굉장히 빠르게 10월에서 11월까지 넘어가는데 굉장히 급증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창 시장이 또 좋기도 했었죠. 그 트럼프가 계속 띄우고 있었을 때니까. 자, 비트코인 87,000 돌파, 숏 청산 물리자, 마켓 바이 속출, 추세 전환 신호탄이라는 기사고요. 이것도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아까 비트코인이 상승을 전환하면서 숏 포지션이 이제 청산이 무더기로 이제 나온 거고요. 이름으로써 상승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서 헤이즈 이동성 바주카 온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아래는 마지막 기회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8만 8천 달러를 상회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는 10만 달러 이하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헤이즈는 이번 주 중 발표할 새로운 SA BBC 바주카에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프로그램이 시장 유동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대신에 채권 매입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양쪽 완화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중요한 힌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로 돌아서게 되면 돈이 풀리게 되고 돈이 풀린 돈들이 이제 결국엔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8만 8천 달러까지도 돌파를 했는데 채권 시장 기대 변화와 금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달러 지수 하락 등과 맞물린 높아진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즈는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향후 구조적 강세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투자키는 생존 비트로 번 만큼만 알트 투자를 이라는 기사입니다. 표상록 이 블록엑스 대표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당분간 가상자산 시장은 횡보세를 이어갈 것이고 최근 미국이 중국 외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소폭 반등하긴 했으나 관세 이슈라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치기 전까지 리스크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예전에 나스닥 상관관계가 두드러졌는데 최근에 이제 금과의 상관관계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금과 유사한 패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자, 가상자산 투자 전략,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무지, 욕심, 성급함, 도파민 중독은 투자 실패의 4대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지표 등 매크로 요소와 함께 매수, 매도 관련 데이터, 공포 탐욕 지수, 온체인 데이터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비트코인 투자를 얻은 수익만큼만 알트코인에 접근하는 식으로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수익성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트를 주요적으로 가지고 있고 알트는 이제 조금 이제 수익 본거에서 주가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솔라나 첫 직접 투자 결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투자자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가 이 솔라나 네이티브 토큰을 직접 매입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채택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솔라나 데이터 제공 플랫폼이 솔라나 플로어의 트윗에 따르면 아크 인베스트는 올해 캐나다 출시된 스테이킹 펀드 SLORQ ETF를 통해 솔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는 아크의 미국 기반 ETF인 아크F와 그리고 아크W에 솔이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상자산이 주요적으로 알트코인인 솔라나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솔라나가 좀 상승을 할까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추가 매입으로 보유량 53만 8,200BTC 돌파. 스트래티지가 계속 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래서 BTC를 지금 약 5억 5,5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좀 나누어서 계속 매입을 하는 것들, 이런 전략들이 가장 또 안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